메리 자코비, 거짓말쟁이의 미스터리한 사건.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내며 사랑했던 부부는 이혼 후에도 좋은 친구로 남았다. 하지만 남편이 새로운 약혼자를 전 부인에게 소개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맹목적인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레이 자코비와 아름다운 여학생 메리의 사랑 이야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레이는 유망한 청소년 레이서였고 메리는 우승컵을 수여하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무일푼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레이가 자신의 사업을 일구는 과정까지 함께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삶이 점점 안정되자 레이와 메리의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겨났다. 결국 2003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이혼했다. 그들의 아들 론 자코비에 따르면 부모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이유는 사업 운영과 가정 경제 관리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이었다. 레이는 성실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지만 사업 초기부터 메리의 부유한 가정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과소비에 대해 자주 불평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유산을 경기장 건설의 상당 부분 사용하셨죠. 론이 설명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후한 성격이었어요. 경기장 완공이 가까워지자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맥주를 제공하셨는데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죠. 하지만 이혼 후에도 레이와 메리는 여전히 함께 일하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레이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2003년 이혼한 후 레이는 사업 방향을 바꾸어 텍사스주 맥시아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맥시아 리사이클링 플랜트라는 고철일 공장을 차렸다. 그는 전 부인 메리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고 그녀는 근처에서 생활하며 그와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레이는 여전히 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필리핀 여행에서 아티나 카가다스를 만나게 된다. 레이는 그녀에게 깊이 빠졌고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채 청혼했다. 그는 카가다스와 그녀의 10살 난 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여 멕시아로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1년 1월 카가다스와 그녀의 딸은 정식으로 텍사스에 정착했다.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레이는 그녀를 세심하게 돌보았고 이후 그녀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데려가 직업을 마련해 주었다. 당시 미국의 비자법에 따르면 카가다스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90일 안에 결혼해야 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카가다스의 32번째 생일인 2011년 4월 4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레이의 꿈꾸던 결혼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3월 31일 아침 맥시아 901 센터에는 긴급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며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여성은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레이예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911 긴급 전화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맥시아 재활용 공장으로 출동했다. 그곳에서 경찰은 공장 정문 밖에 서 있는 메리를 발견했으며 그녀의 발밑에는 전 남편 레이 자코비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레이는 가슴을 정통으로 관통한 총상으로 인해 5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법의학 감식 결과에 따르면 레이는 고출력 소총에 의해 심장을 정확히 관통당했고 즉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돈이나 총기가 사라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면서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확신했다. 초기 조사에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어수선한 고철 처리장에서 용의자를 수색하던 중 수상한 여성 한 명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일라 21세였으며 사실 레이와 메리의 아들 차핀의 여자친구였다. 당시 차핀은 집을 비운 상태였고 메리는 그녀에게 집 근처 트레일러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한 상황이었다. 한편 경찰은 공장 사무실 내부에서 아티나 카가다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서류 정리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밖에서 일어난 레이의 죽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메리 카가다스,
그리고 케일라 세 사람을 경찰서로 이송하여 신문을 진행하고 화약 잔여물 검사 GSR 테스트를 실시했다. 경찰서에서 케일라는 범행 당시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총성이 울린 것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카가다스는 사건 당일 아침 일찍 레이가 메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레이는 전 부인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찾아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에 불쾌해하며 아침 식사가 방해받은 것에 대해 짜증을 냈다고 한다. 카가다스가 마지막으로 본 레이는 메리를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고 당시 메리는 트럭 안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메리의 증언은 카가다스의 진술과 상반되었다. 메리는 오전 6시 50분경 레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 15분 후 재활용 공장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트럭을 몰고 도착했을 때 정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레이는 바닥에 엎드려 몸을 경련하며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당황한 메리는 즉시 911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두 여성의 증언을 비교하던 조사관들은 시간이 엇갈리는 점에 주목했다. 도저히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웠다. 즉,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메리 자코비, 거짓말쟁이의 미스터리한 사건.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내며 사랑했던 부부는 이혼 후에도 좋은 친구로 남았다. 하지만 남편이 새로운 약혼자를 전 부인에게 소개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맹목적인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레이 자코비와 아름다운 여학생 메리의 사랑 이야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레이는 유망한 청소년 레이서였고 메리는 우승컵을 수여하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무일푼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레이가 자신의 사업을 일구는 과정까지 함께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삶이 점점 안정되자 레이와 메리의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겨났다. 결국 2003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이혼했다. 그들의 아들 론 자코비에 따르면 부모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이유는 사업 운영과 가정 경제 관리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이었다. 레이는 성실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지만 사업 초기부터 메리의 부유한 가정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과소비에 대해 자주 불평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유산을 경기장 건설에 상당 부분 사용하셨죠. 론이 설명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후한 성격이었어요. 경기장 완공이 가까워지자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맥주를 제공하셨는데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죠. 하지만 이혼 후에도 레이와 메리는 여전히 함께 일하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레이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2003년 이혼한 후 레이는 사업 방향을 바꾸어 텍사스주 맥시아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맥시아 리사이클링 플랜트라는 고처리 공장을 차렸다. 그는 전 부인 메리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고 그녀는 근처에서 생활하며 그와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레이는 여전히 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필리핀 여행에서 아티나 카가다스를 만나게 된다. 레이는 그녀에게 깊이 빠졌고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채 청혼했다. 그는 카가다스와 그녀의 10살 난 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여 멕시아로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1년 1월 카가다스와 그녀의 딸은 정식으로 텍사스에 정착했다.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레이는 그녀를 세심하게 돌보았고 이후 그녀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데려가 직업을 마련해 주었다. 당시 미국의 비자법에 따르면 카가다스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90일 안에 결혼해야 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카가다스의 312번째 생일인 2011년 4월 4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레이의 꿈꾸던 결혼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3월 31일 아침 맥시아 901 센터에는 긴급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며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여성은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레이예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911 긴급 전화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맥시아 재활용 공장으로 출동했다. 그곳에서 경찰은 공장 정문 밖에 서 있는 메리를 발견했으며 그녀의 발밑에는 전 남편 레이 자코비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레이는 가슴을 정통으로 관통한 총상으로 인해 5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법의학 감식 결과에 따르면 레이는 고출력 소총에 의해 심장을 정확히 관통당했고 즉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돈이나 총기가 사라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면서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확신했다. 초기 조사에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어수선한 고철 처리장에서 용의자를 수색하던 중 수상한 여성 한 명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일라 21세였으며 사실 레이와 메리의 아들 차핀의 여자친구였다. 당시 차핀은 집을 비운 상태였고 메리는 그녀에게 집 근처 트레일러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한 상황이었다. 한편 경찰은 공장 사무실 내부에서 아티나 카가다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서류 정리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밖에서 일어난 레이의 죽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메리, 카가다스, 그리고 케일라 세 사람을 경찰서로 이송하여 신문을 진행하고 화약 잔여물 검사, GSR 테스트를 실시했다. 경찰서에서 케일라는 범행 당시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총성이 울린 것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카가다스는 사건 당일 아침 일찍 레이가 메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레이는 전 부인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찾아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에 불쾌해하며 아침 식사가 방해받은 것에 대해 짜증을 냈다고 한다. 카가다스가 마지막으로 본 레이는 메리를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고 당시 메리는 트럭 안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메리의 증언은 카가다스의 진술과 상반되었다. 메리는 오전 6시 50분경 레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 15분 후 재활용 공장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트럭을 몰고 도착했을 때 정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레이는 바닥에 엎드려 몸을 경련하며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당황한 메리는 즉시 911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두 여성의 증언을 비교하던 조사관들은 시간이 엇갈리는 점에 주목했다. 도저히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웠다. 즉,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